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기고 옷장에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이력서 사진을 찍는 날이었거든요. 괜히 넥타이 색깔을 몇 번이나 바꿔 매봤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회색. 어떤 게 더 젊어 보일까? 어떤 게 덜 늙어 보일까? 제 이름은 박성준입니다. 올해 65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평생 회사만 보고 살았고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정년까지 버텼으면 성공한 인생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제 삶은 더 바빠졌습니다. 일자리를 찾느라 말이죠. 여러분, 혹시 제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그냥 그거 매요. 부엌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너무 튀는 색깔 고르면 또 나이 들어 보일까봐 그러는 거지. 이 나이에 뭘 더 젊어 보이겠다고 이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끝은 계속 떨렸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어느새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회사 다닐 땐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니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사진관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자 사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턱 드세요. 네, 자연스럽게요. 억지로 웃지 마시고요.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니터에 찍힌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이렇게 늙어 보이는 사람을 누가 뽑을까? 손님, 다시 한번 찍어 드릴까요? 사진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표정을 본 거겠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직 전 저는 대기업 영업팀장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를 받고 회의실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부하 직원만 해도 15명이었고 연봉도 괜찮았습니다. 그땐 퇴직하면 좀 쉴 줄 알았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있으니까 큰 문제 없겠거니 했죠. 그런데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현실은 너무 빨리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딸아이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아들은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집은 아직도 전세였고 아내는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금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아빠.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 학기 등록금인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돼? 다음 달에 알바비 나오면 그때 내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아니야. 아빠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핸드폰만 바라봤습니다. 화면은 꺼졌는데도 저는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영업 경력 30년, 팀장 출신. 이력서만 보면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면접에 가면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저희는 젊은 인력을 선호하는 편이라서요. 경력은 좋으신데 급여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거절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나이. 이력서에 쓸 수 없는 그 한 글자가 저를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서류 100개를 넣으면 면접 연락은 5개 정도 왔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 합격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아내 눈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여보, 요즘 뭐하고 다녀요? 응,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 알아보기만 하면 뭐해요? 진짜 일을 해야지. 내가 노력 안 하는 것 같아?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아내도 저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주를 한 병 사들고 아파트 놀이터에 앉았습니다. 어린애들이 뛰어놀던 미끄럼틀 옆 벤치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구직 사이트 공고였습니다. 문화재 야간 경비 계약직 모집, 만 60세 이상 가능. 저는 취한 정신으로 지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준 씨,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너무 놀라서 멍하니 있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접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까지 일주일.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동네를 한 바퀴씩 걸었습니다. 오래 서 있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체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일부러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니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 아니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모집 인원은 20명 남짓, 지원자는 60명이 넘었습니다. 대기실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말 대신 간절함만 공기에 가득 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분이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저도 그분을 봤습니다. 우리는 눈빛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린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박성준 씨,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아마 제 아들뻘 되는 나이일 겁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최대한 젊고 건강해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이력서 봤습니다. 대기업 영업팀장 출신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야간 경비직에 지원하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솔직하게 말할까? 돈이 필요해서요. 딸 등록금 내야 해서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 더 초라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사무직만 하셨는데 오래 서 있는 일 괜찮으시겠어요? 문제 없습니다. 요즘 매일 운동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인데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대답은 또렷했지만 속에서는 다리가 벌써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은 10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나오는 길에 문을 닫으며 면접관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나이가 많긴 한데 경력은 괜찮네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대기실 밖에서 아까 옆자리에 앉았던 분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습니다. 그분이 라이터를 건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솔직히 떨어질 것 같아요. 왜요? 나이 많다고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체력 괜찮냐고. 그 말은 결국 나이가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뭐 다음이 있겠죠. 안 되면 다른 데 또 지원하면 되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분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이에 면접 보니까 묘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맞습니다. 일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우리는 담배를 다 태우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서로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퇴근하는 사람들. 저는 언제쯤 다시 저 사람들 틈에 섞일 수 있을까? 며칠 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성준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문화재 야간 경비 면접 보셨던 분이시죠? 합격하셨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시죠? 네.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서 핸드폰만 바라봤습니다. 합격. 5달 만에 처음 듣는 그 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 부엌에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왜? 아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합격했어. 일자리. 정말? 아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뭐 하는 일인데? 문화재 야간 경비. 야간이면 밤에 일하는 거야? 응.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등을 돌린 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괜히 책상 서랍을 뒤적이는 척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급여는 얼마야? 많지는 않아. 시급제고 계약직이야. 기간도 2주밖에 안 돼. 2주? 응. 그래도 일단 시작이잖아.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실망했다는 걸, 2주짜리 일자리가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한다는 걸. 첫 출근 날 저는 일부러 2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역에서 내렸습니다. 역 계단을 올라오니 궁궐 담장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기와장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관리실로 들어가니 유니폼을 건네받았습니다.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 가슴에는 문화재 경비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유니폼을 입으니 이상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입던 양복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뭔가를 입고 출근한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박성준 씨? 선임 경비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옆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야간 경비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고 관람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보고하는 일. 하지만 단순하다고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팠고 밤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첫날 밤 순찰을 돌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궁궐 마당 한켠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별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날 밤은 유독 맑았습니다. 힘드시죠? 선임이 옆에 와서 앉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런데 적응되면 괜찮아요.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벌써 3년째입니다. 저도 정년 퇴직하고 5년쯤 이것저것 하다가 여기 왔어요. 선임의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솔직히 급여는 적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사람들한테 소리 들을 일도 없고 혼자 조용히 일할 수 있고. 그렇군요. 박성준 씨는 무슨 일 하셨어요? 대기업에서 영업팀장 했습니다. 오, 그러셨어요? 그럼 여기는 좀 다르시겠네요? 많이 다릅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팀장이라는 타이틀, 비서가 챙겨주던 커피, 회의실에 울리던 제 목소리. 그 모든 게 이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건 손전등 하나와 무전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게 좋지 않습니까? 선임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일하는 게 나았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새벽 5시였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다리가 심했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일을 했다는 사실이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은 점점 적응했습니다. 다리도 덜 아프고 밤샘 근무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이요. 어느 날 밤 순찰을 돌다가 한 관람객을 만났습니다. 폐관 시간이 지났는데도 궁궐 마당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손님, 폐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나갈게요. 남자가 일어서려다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네, 경비입니다. 아, 그렇군요. 멋지네요. 멋지다뇨?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거요. 역사적인 곳이잖아요.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멋지다니. 야간 경비가 뭐가 멋있다고. 저는 회사 다니는데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사직서 쓸까 고민 중이에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면 뭐하고 살지 막막해서요. 여기 와서 좀 생각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 남자를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으신 분이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일할 수 있을 때 해야죠.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요. 힘든 게 당연합니다. 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남자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버텨볼게요. 그 남자가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와장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남자한테 해준 말을 나도 지켜야겠다고. 마지막 근무일이 다가왔습니다. 2주라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선임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성준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도 계약직 모집하면 지원하세요. 성실하셔서 좋은 평가 받으셨어요. 정말입니까? 네. 나이는 좀 있으셔도 일은 젊은 사람보다 잘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일을 인정해 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탈의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2주 전보다 조금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더 살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비록 2주짜리 일자리였지만 저는 다시 일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깨어 있었습니다. 왔어? 응. 수고했어. 아내가 따뜻한 국을 데워줬습니다. 새벽에 먹는 국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다시 찾아봐야지. 뭐? 힘들지? 응, 힘들어.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어. 아직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구직 사이트를 켰습니다. 오후 6시 또 다른 공고를 찾았습니다. 경비 교육 과정도 신청했습니다. 자격증이 하나 더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간 날, 교실에는 제 또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별것 아닌 종이 한 장이었지만 저는 괜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보냈습니다. 아빠 또 공부했어?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 아직 쓸모 좀 있다. 아빠 고생 많아요.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딸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새벽에 눈을 뜹니다. 알람보다 먼저 깨어나는 습관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일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일은 내가 아직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걸,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존재라는 확인이라는 걸. 오늘도 저는 셔츠를 꺼내 다렸습니다. 혹시라도 면접 연락이 올까봐. 혹시라도 오늘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할까봐. 거울을 보니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얼굴로 살아온 65년.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오늘도 혹시 모를 연락을 기다리며 오늘은 다시 출근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설령 오늘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내일이 있으니까요. 모레가 있으니까요.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래서 오늘도 저는 준비합니다. 언제라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누군가의 부름에 답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저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